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고금리를 유지한 지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꾼 겁니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데다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고 했습니다. 내수 부진의 그늘이 짙은 상황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통위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세는 더디다고 진단하며 올해 2.4% 성장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돈줄을 재는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경우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에 나선 것도 한국은행 금리 인하 결정에 운신의 폭을 넓혀줬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금통위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위험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임대, 또 임대. 서울 강남역 상권이 이 정도입니다. 지역은 더 심합니다. 세종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습니다. 오죽하면 공실 박람회까지 열렸습니다. 세종예술고 등 학세권을 끼고 있어서 학원 또는 음식점이 거듭된 신호에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 선을 그어왔습니다. 디플레 우려로 간다고는 저희가 최소한 2년 시기 내에서는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계엄과 탄핵에 트럼프 2기 공포까지 겹치고 12월 소비 심리도 확 꺾이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은이 내년 금리 인하를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예고한 이유입니다.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엔 상당히 조심해서 섰다면 지금은 그 인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도 걱정이고 환율도 걱정이지만 당장은 내수가 우선이란 깜빡이를 켜기로 한 겁니다. 길게 보면 내수가 살아야 환율도 잡힌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인하를 계속해서 경제가 회복 기미로 돌아선다 하는 그 상황이 되면은 환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또 8원 넘게 올라 1,464원을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값을 더 낮추는 금리 인하가 정말 괜찮을까? 한은의 고민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서울의 새벽 인력시장. 하루벌이 일감이 오가는 곳입니다. 경력 20년이 넘은 정경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평소에 몇 시쯤 나오세요? 평소에 한 4시 좀 넘으면 나와요. 여기를. 새해 들어 며칠이나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아유,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내가 가기에서는 20년 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일거리 없는 건 처음이에요. 운 좋게 일감을 구하면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이런 구인이 거의 끝나도 쉽게 발을 못 댑니다. 집 들어가야 되는데 행여나 무슨 또 있겠는지 하면 이런 마음가도 구직자가 가장 몰리는 교차로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보면 구직 행렬 자체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저쪽 길이 막 경찰들이 밀어넣었어요. 빡빡해갖고. 근데 지금 없잖아. 경찰도 안 나와요. 사람이 없는 걸 뭐. 못 가시면은 또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집에 있는 거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건설 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준 건 2021년 2월 이후 처음.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이 특히 안 좋았습니다. 더 문제는 올해 전망입니다. 정부 스스로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력 업종 경쟁 심화, 생산 연령 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기관 취업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읽힙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인력도 더 안 뽑게 될 거고
정부는 올해 취업자 12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는데 달성한다 해도 202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6%를 넘어섭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주담대나 이런 것들 비싸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금리나 이런 게 조금 변동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하가 되면 보통 같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금리 수준은 가계대출을 조율하는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은행권이 금리를 올려온 결과입니다. 지난 7월 이후 5대 시중은행은 평균 5.2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올린 대출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간 뒤로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적금 금리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는 8월 이후 2달 연속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격차가 더 커졌을 거로 전망됩니다. 은행권이 역대급 이익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입니다. 3분기 들어 규모가 둔화되긴 했지만 은행권의 올해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차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이익이나 사회 공헌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금리 부담이 이처럼 계속되면 가계가 다시 지갑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가 연달아 2번 내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도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로부터 이 내수로 전파되는 그런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이때 예금,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갔을까? 기준금리가 내리자 1년 정기예금 금리는 내렸지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소비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힘든 이유였는데 은행엔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하나지주의 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3조 7천억 원. 국민, 신한, 우리도 이번 주 차례로 발표하는데 4대 금융의 순이익 합계는 16조 원에서 17조 원, 역시 역대 최대로 전망됩니다. 순이익은 배당하고 세금을 내고 나면 금융사의 자본으로 쌓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개선돼 대출 여력은 커지지만 문제는 이익 대부분이 이자 장사의 결과란 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지만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자 장사를 줄이기는커녕 한술 더 뜨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은행은 이익이 큰 가계대출을 늘리려고 이사회 보고도 없이 기업대출을 줄였습니다. 은행의 역대급 당기순이익은 성과급 잔치로 이어져 많게는 기본급의 280%가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